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곱셈 공식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자, 곱셈 공식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오늘 시간에는 기본 유형 이외에 독특한 형태의 전개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하면 빠를 것인지, 빠르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선생님한테 배울 겁니다. 자, 근데 7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70페이지 7번 유형과 8번 유형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은 고등교과 과정에도 동일하게 출제될 수 있는 유형들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하는 것인지를 잘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전개해야 되는 식 중에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는 식이라면 우리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식의 모양을 좀 더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전개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유형 7번을 보면 2x-3y 플러스 6이라는 식하고 2x-3y-4라는 식을 전개하시오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때 2x-3y라는 이 식이 지금 공통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 공통된 부분을 어떤 다른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즉 치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문자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2x-3y라는 이 식을 A라는 문자로 내가 만약에 표현을 하겠다, 사용하겠다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이해돼요? 어떻게 될까요? 식의 모양이 A 플러스 6 곱하기 A 마이너스 4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하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을까요? 아래에 있는 식을 전개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식의 모양이 훨씬 전개하기 깔끔한 거예요. 자,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면, 전개식에서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면 우리는 전개하기 전에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식의 모양을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전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치환하고 난 후의 식의 모양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의 모양과 동일하죠. 자, 1차 곱하기 1차 꼴인 거예요. A라는 문자에 관한 1차. 1차와 1차를 우리가 곱했을 때는 몇 차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배웠었죠? 2차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따라서 이걸 전개하는 패턴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최고창을 먼저 곱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다음 상수항을 곱하자, 플러스 6과 마이너스 4를 곱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4. 그 다음 중간에 있는 1차 항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너 곱한 걸 더한 게 1차 항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4와 플러스 6의 합을 1차 항의 개수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그 곱셈 공식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죠. 이 전개가 된 상태로 식을 답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식을 전개할 때 공통된 부분이 존재해서 치환이라는 방법을 지금 사용해가지고 전개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개가 치환을 한 상태에서 전개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가 a 대신에 2x-3y를 다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x-3y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x-3y 마이너스 24 이렇게 이제 식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시 곱셈 공식이나 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 전개할 때 완전 제곱식의 전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곱셈 공식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 전개할 때 선생님이 알려줬죠? 앞에 있는 거 두 번 곱한 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x를 두 번 곱하면 4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항도 두 번 곱한 게 전개식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플러스 9y의 제곱 그 다음 2x와 마이너스 3y의 곱이 두 번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xy 이렇게 전개될 거고 됐습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분배 법칙에서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4 이렇게 전개될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x제곱이라는 항, y제곱이라는 항, xy라는 항, x라는 항, y라는 항, 그 다음에 상수항 모두 다 다른 항들인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간단히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식을 전개한 답은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전개하지 않고 일일이 다 곱해도 되긴 돼. 알겠지? 하지만 이제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저렇게 치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다항식들을 곱할 때, 전개할 때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전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꼭 깨달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7번의 1번 유형을 알려준 거고 두 번째 유형도 동일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 건데 자, 선생님 두 번째 예제는요 공통된 부분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공통된 부분을 찾는 것까지만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자 3x-y 플러스 4라는 다항식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는 다항식을 곱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얘는 공통된 부분이 없는 게 맞아요. 3x는 똑같은데 y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4도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항 두 개는 똑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항 두 개가 똑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공통된 부분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전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같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만 다른 거는 사실은 절대값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부호만 다른 수인 거지 둘 다 절대값이 3인 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호를 바꿨을 때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잘 봐봐. 마이너스 y와 플러스 y,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는 부호가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y 마이너스 4라는 이 식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라는 식은 부호만 다른 식인 거야. 절대값이 똑같은 식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호만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y 플러스 4를 선생님이 부호를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우리 알죠?
덧셈을 뺄셈으로 바꾸거나 또는 덧셈을 뺄셈으로 바꾸거나 또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때 말이 꼬이니 우리가 부호 바꾸는 요령 알죠? 마이너스로 묶어버리잖아요. 그건 알죠? 우리 주밀과정에서 다 배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덧셈으로 바꿔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를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같은 방법에 의해서 너를 뺄셈식으로 바꿔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부호를 바꾼다는 의미는 마이너스로 우리가 괄호를 사용하면서 앞에 마이너스로 둔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하고 있다면 부호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거야. 그냥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다시 부호만 다른 거는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부호를 바꿔버리면 똑같은 수가 돼버리는 거라고.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호를 바꿔버리는 순간. 이해되지? 선생님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을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쓰면 그냥 마이너스 3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앞에 마이너스를 사용하면 플러스 3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부호만 다르다는 것은 부호를 바꿨을 때 똑같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얘를 전개할 때 공통된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부호만 다른 거니까 부호를 바꾸면 공통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전개할 때 쟤는 부호만 다른데 이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부호만 다르다는 게 눈으로 보이면 부호를 바꿨을 때 똑같은 부분이 된다.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 받아들일 수 있겠지? 따라서 선생님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부호만 바꿔버릴 거예요. 이렇게 부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를 바꿔버리면 y-4 똑같은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부호를 바꿔버렸으니까. 부호만 다른 식이었는데 부호를 바꿨으니까 같은 식이 되겠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y-4라는 이 식을 a로 다시 치환하는 거예요. 너 치환하자 a로. 똑같은 부분이 만들어졌으니까.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할 때 3x-a와 3x 플러스 a로 바꾼 다음에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잘 보세요. 이 식은 1차와 1차의 꼴이긴 하나. 알겠지? 1차와 1차의 꼴이긴 하나. 앞에 똑같고 뒤에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합과 차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곱셈 공식이네요. 따라서 중간에 있는 항은 소거될 거니까 앞에 있는 항과 마지막 항을 곱한 것만 전개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9x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전개가 끝나고 나면 다시 a 대신에 y-4를 다시 대입해서 전개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부호만 다르다는 것은 부호를 바꾸면 똑같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를 마이너스 3으로는 못 바꾸잖아. 부호를 바꾼다고 해서 2가 마이너스 3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3은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또 마이너스 3도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만 다른 두 수는 사실은 부호를 바꾸면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전개할 때 부호가 다르다고 똑같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부호만 다르다는 것은 똑같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끝.
그러면 이제 유제 7번은 끝난 거고, 유형 7번은 끝난 거고, 유형 8번 또 알려줄게요. 자, 사실 유형 8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등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유형과 동일한데, 중등교과 과정에서도 이제 이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지금 1차식을 몇 번 곱했냐면 4번 곱한 거예요. 1차식. 1차식 4개를 곱하면 몇 차가 될까요? 전개했을 때. 그래 당연히 4차가 되는 거예요. 1차를 4번 곱하면 4차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를 전개하면 4창, 3창, 2창, 1창, 상수항 다 따져야 돼. 그치? 근데 이거 뭐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곱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곱한 다음에 다시 또 걔랑 x 플러스 4를 또 곱한 다음에 다시 또 걔랑 x 플러스 7 곱해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만약에 문제에 딱 출제가 됐어. 그럼 학교 선생님은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너네 그냥 진짜 고생시키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전개라는 걸 할 줄 몰라서, 분배 법칙의 전개를 할 줄 몰라서 너네를 테스트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그냥 유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한다. 그냥 진짜로 우리가 그냥 분배 법칙 다 일일이 다 사용해서 다 전개해봐, 이런 문제를 실전에서 출제하는 사람은 변태인 거야. 그렇게 출제할 리가 없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분배 법칙의 전개라는 방법만을 유일하게 사용해서 전개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형 꼭 기억하세요. 1차식을 4번 곱하는 유형은 2개씩, 1차식 2개씩 따로따로 곱한 거를 나중에 다시 곱해야 되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다 곱하는 게 아니라 2개씩 묶어서 곱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때 짝이 되는 애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왜 2개씩 따로 곱해서 나중에 다시 곱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대신에 짝을 이룰 때는 어떤 걸 짝을 이루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을 더하면 얼마예요? 0이요? 1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2를 더하면 예. 1이 나와요. 4하고 7을 더하면 얼마나 나오죠? 11.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값이랑 얘네들이 더한 값이 다르죠? 그러면 일단 걔는 둘은 짝이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7하고 더해보세요. 2하고 4 더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짝이 맞는 거야. 자, 처음에 짝을 찾을 때 어떤 걸 이용해 짝을 찾는다? 상수항. 그렇지. 상수항을 더했을 때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짝을 이루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4개의 숫자 중에 2개씩 더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갖는 애들끼리 곱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x-1과 x 플러스 7을 먼저 곱할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을 먼저 곱한 식을 여기다 적을 거예요. 그 다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를 곱한 식을 또 뒤에다 따로 또 이렇게 전개식을 여기다 적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개씩 따로 전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에 x-1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x 플러스 7을 먼저 곱하면 1차식과 1차식의 곱이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빨리 해줄게요 그냥. 이해되죠?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라고 전개가 돼요. 그 다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전개돼요. 자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선생님이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전개했느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이렇게 전개를 하면 공통된 부분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상수항의 합은 사실 1차식과 1차식의 곱에서 상수항의 합은 사실은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상수항의 합은 1차항의 개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전개를 하면 1차항 부분까지 똑같은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즉 공통된 이렇게 하면 공통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게끔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유형인 거야. 자, 학교 선생님이나 문제 출제자가 변태가 아니라 그랬죠. 아, 너네 이거 진짜 그냥 다 곱해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너네 두 개씩 적절히 곱해가지고 공통된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공통된 부분을 치환해서 전개하는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6x를 x제곱 플러스 6x를 다시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식은 a-7 곱하기 a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다시 1차와 1차의 곱으로 편하게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6 이렇게 전개하고 이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6x를 대입하면 완전 제곱식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바로 또 대입하면 그냥 어떤 식 하나 또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전개하면 마지막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1차 이렇게 4개 곱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다 곱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알겠지? 자, 어디까지는 그냥 곱해도 돼. 1차 이렇게 3차까지는 그냥 곱해도 되는 거야. 근데 4차부터는 그냥 곱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걸 내는 사람은 변태인 거예요. 그럼 변태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어떤 장치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장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전개를 하면 공통된 부분이 만들어지더라. 알겠습니까? 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곱셈 공식 우리가 기본 과정은 아니고 응용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도로 촬영을 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유형으로 만나도록 해요.